16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인제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간다. 그러면 일단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과 P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각각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동시에 선택해야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해 가지고 전체 경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 그치? 두 가지에 대하여 하나, 두 개가 이게 이거야. 네 개. 왜 그러면 봐봐. 하나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나, 둘, 그치? 그다음에 반대로 하나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나, 둘. 어때? 2 더하기 2 네 가지 아니야. 됐나요? 그러니까 길을 우리가 찾아갈 때 각각 여기 어디와 어디와 어디를 거쳐가느냐 그걸 좀 생각한 다음에 한 점과 한 점 사이에서 거리를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최단 거리로 가는데 일단 A에서부터 P까지 가고 P에서부터 B까지 갑니다.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어요. A에서 P로 가는 게 관건인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면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여기로 오는 거는 하나하나 해갖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자, 어디? 여기 한 가지인데 이쪽으로 오는 거 역시 한 가지로 유지가 되고, 일로 오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 길과 여기 두 가지 길이었잖아, 그치? 두 가지 길이 만나서 세 가지가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A에서부터 B까지, 아니, A에서부터 P까지 네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 전체 6가지의 가지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가 있습니다. 자, 현주가 집에서 서점을 둘러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그럼 자, 서점까지 어떻게 가나 한번 볼까요? 자, 집에서 서점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 지점까지 한 가지,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 한 가지. 근데 이 지점은 한 가지 한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는 두 가지 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냐면 두 가지 한 가지가 합쳐져서 이 지점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는 지점. 여기는 어때요? 한 가지와 두 가지 하면 세 가지의 경로를 지점. 여기는 어때? 세 가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몇 가지다?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서점까지는 6가지의 길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됐고 서점에서 이제 학교로 이제 가겠습니다. 어떻게 돼? 하나, 둘. 이건 직접 셀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세면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지점까지. 이 지점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니까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점부터 학교까지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를 선택하니까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까지 12가지의 길이 있겠습니다. 130번. 스마트폰 잠금하면은 다음과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수. 자, 보십시다. 5개의 이웃하는 점을 연속으로 지나야 됩니다. 5개 이웃.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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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패턴인데, 일단 잠금 해제 패턴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요런 거 가능하고 왼쪽에서 이런 거 가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동 안 돼요. 그럼 뭐냐면 결국에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경로로 보면 돼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한데? 아무렇게나 해보자.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왔다 들어갔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길 찾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이쪽으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이쪽으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몇 가지죠?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가 오니까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가 여섯 가지 경로를 갔는데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웃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어때? 이웃하는 점이 되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그 규칙을 만족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턴이지만 이 위의 문제에서는 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어떻게 구했죠? 길찾기. 이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요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위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건데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자,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보이는 것들 두 가지 모이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모이니까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대로 이제 한 가지고 한 가지 모이고 두 가지 모이고 여기는 몇 가지예요? 당연히 이렇게 보이니까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른쪽 그림 이제 ABC가 있는데 세 부분에 분홍, 노랑, 보라색 네 가지 색을 칠할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A, B, C가 있는데 한 번씩만 색칠하는 거야. A는 넷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하나 칠했어. 분홍을 칠했다 쳐. 네? 여기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또 연두색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와서 요게 이제 칠해졌다. 라고 하면은 색칠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그 가능성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표현한다. 4, 3, 12. 24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중에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832번. 일단 다섯 부분에 알파, 보, 초, 노란색. 자,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합니다. 한 번씩만 칠하는데 C 부분에 초록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개씩만 칠하는데 여기 초록으로 결정이 됐어요. 초록색은 못 써, 이제. 맞죠?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E하고 D를 칠해보겠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와야 돼. 넷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중에 하나 왔다고 쳐. 썼어.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 써야 될 것 같아. 세 개 중에 하나. 노란색이 쳤다고 쳐. 노란색. 여기 빨강이고, 여기 노랑이 왔어. 맞지? 나머지는 못 쓰니까 이제 파랑, 보라 중 두 중에 하나 써야 돼. 여기 둘 중에 하나. 파랑이 왔다 쳐. 파랑이 왔어. 그럼 나머지 D는 어때요? 보라색밖에 올 수가 없어. 보라색.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근데 가능성의 사례는 어떻죠? 얘네들이 전체 가능성. 곱하면은 4, 3, 12, 24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같은 다섯 가지 색, A, B, C, D 다섯 가지 영역에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중요한 거는 같은 색을 두 번 이상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르게. 색을 두 번 이상 써도 되는데, 이웃한 부분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웃한 부분이 많은 것부터 칠합시다. 어떻게 되죠? C가 제일 많아요. C가 하나, 둘, 셋, 넷, 이웃이 넷이니까. 얘는 이웃이 둘, 얘는 이웃이 둘, 얘는 이웃이 셋, 얘는 이웃이 셋.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웃이 많은 것부터 좀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C부터 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C, E, A, E 라고 합시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보면은, 봐봐. C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오면, 빨강이 왔다 칩시다. 빨강이 왔어.
네, 여기는 뭐야? 빨강을 피해야 되니까 넷 중에 하나. 네? 노랑이 왔다 칠게. D는 뭐야? 빨강 노랑이 이웃이니까 빨강 노랑을 피해야 되니까 넷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보면 파랑이 왔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색칠이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A 입장에서 요거를 피해야 돼. 네? 그럼 파랑하고 빨강만 피해. 파랑하고 빨강만. 파랑하고 빨강만. 그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D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고 뭐가 왔다 칠까? 노랑이 왔다로 치자. 노랑이. 네? 노랑도 와도 되잖아. 자, 아무튼 B의 입장에서는 여기 경계가 두 개니까 노랑하고 빨강만 피하면 돼. 노랑하고 빨강만 피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와도 초록이 왔다 쳐. 각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였다. 경우의 수는 뭐였다는 거야?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수를 경우의 수로 하는 거죠. 각각의 가능성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이 경우라는 건 뭐야?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사건은 결과란 말이야. 결과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 그거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놓고 얘네들을 곱하기로 연결하면 이 전체 하나의 사례, 즉 모든 이러한 사례들의 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례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0 곱하기 그리고 27. 그럼 27이 2배면 54에다가 540. 자, 540가지 중에 방금 전에 알로, 파노, 초 이렇게 칠한 그 하나의 사례가 이 안에 있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두 번 써도 되지만 노랑 칠했잖아, 그치? 두 번 써도 되지만 이웃한 부분 서로 다 다르게 칠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였다? 540가지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